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지 마라.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협력 실장이고요. 저희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지원단체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관해서 우리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아마 강제동원 관련된 취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외교부가 갑작스럽게 공탁을 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광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방법원, 안산지방법원 등 각각의 법원에 공탁서가 접수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법원에서 그 공탁서가 불수리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공탁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사전 언급이 전혀 없이 최소한 판결을 받은 피해자 그리고 채권을 청구받은 유족들에게 당신들의 채권을, 당신들의 판결을 어쩔 수 없이 공탁하게 그리고 소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조차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한 가지 그 과정에 생각이 들었던 건 외교부는 계속 공탁이 정당하다. 법원은 그 공탁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방식의 법률적 쟁점으로 한 논의가 흐르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즉 민법 제469조의 제3자 변제가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학자들, 법률가들, 법원들, 외교부 그리고 피해자의 대리인의 이야기만 나와 있지 정작 그 사이에서 판결을 받으신 당사자 그리고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의 이야기가 담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물론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분명 중요합니다. 다 터질 부분인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의 핵심은 제3자 변제의 유무를 떠나서 판결을 받고 채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뺏겠다는 거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심지어 더 올해는 일본에서부터 30년이 넘게 소송을 해왔던 사람이 결국 죽기 전에 마지막 받았던 판결을 없애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정부 조치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전달드리는 것이 저희의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면은 일본을 상대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와 한국 외교부와 피해자들이 싸우는 국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고 두려우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때 기꺼이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아마 처음 언론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 길 와주셔가지고 오신 기자분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어색해요. 그렇게 여러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도 어색하고.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원폭협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강제징용 문제까지 쭉 하나하나 해결하는 걸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일본의 강제동원 만행에 젊은 나이에 끌려가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은 이 모든 진실을 향변하고자 일본에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금전 이익으로 치부하는 정부는 우리 아버지가 일본 정부에 몇십 년간 투쟁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계신 사무실, 한국 원폭표의자 원어협회 사무실에 항상 경찰 정복의 형사들이 상주해 있었어요. 혹시 일본에 가서 허튼 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속에서도 그 감시와 그런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꿋꿋하게 투쟁을 하고 과거사의 반성과 성찰 없이
모래성 같은 일본가의 성을 쌓는다며 징용인들의 절규를 무마하려는 정부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게 사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어나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것으로 우리 법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공탁은 전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공탁 걸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죠? 그거 얼마나 잘하는 짓입니까? 참 잘하는 짓이에요. 우리 유족들, 징용 간 사람들의 유족들, 그 어르신들의 유족들과 또 현재 살아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모두 간절하게 국민 여러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외교부가 압력을 가하고 개개인 찾아가서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잘한 짓이냐 이거죠.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지금 기자회견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 자식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본이 잘못한 거는 바로 잡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정부가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눈 감아주면 되는데 왜 거기서 앞서 나가가지고 일본하고 모래성 쌓기를 합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일본 뒤돌아서면 배신합니다. 지금 사과 안 하잖아요. 절대 사과 안 하죠. 진짜로. 걔들은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들도 힘내가지고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부하고 싸우게 됩니까?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부는 무시해버리고 일본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 역시 감사합니다. 그 원폭협회 얘기하셨잖아요. 그 아버님 정상희 어르신께서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피폭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폭기를 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그 원폭 피해자 협회 일도 하시고 오랫동안 소송을 해오신 당사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잠깐. 네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미쓰비시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나왔어. 몰래 나와가지고 그때가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뭐 공습할 때요. 원자폭탄 터질 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공습 경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숨었는데 뭐가 번쩍 하더니 멀리서 버섯구름도 보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진해서 한 사람들을 살리고. 일본이건 한국 사람이건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정이 많으니까 구하러 가서 거기서 픽봉을 당한 거예요. 그 방사능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원폭기 협회를 해가지고 계속 이어나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 하시느라고 아마 가정을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하셨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만 전념해서 하셨다고. 예. 다음으로 그 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되십니다. 이고은님이신데요. 광주에 계신데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춘식 할아버님 옆에서 근처에 계시면서 계속 매일 돌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이춘식 할아버지 뭐 100세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돌보고 계신데 그 할아버님 뜻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춘식 씨 할아버지 딸입니다. 지금 말씀 문제는 안 하고요. 동창회 어르신 돌아가신 분 주제들께서 저희 생명을
하시고 또 말씀드려서 그 분리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탁을 지금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고 20년, 30년 동안 넘게 일본에 다니시면서 재판까지 하셔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헌정에서 판결 받았던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 이 정부에서 공탁을 한다는 거는 아버지는 절대 반대를 하시고 지금까지 사죄 한 번 안 했던 일본 정부 그 정부가 와서 사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일본에 가서 그렇게 끌려가서 고생하시고 정말로 사람 계속 받지 않으시고 살아왔던 이야기시고요. 또 이제 용광로에서 일을 하셔서 발도 없으셔요. 발톱 이런 것도 그 정도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탁 부분은 절대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교부나 이런 부분에서 재판을 하는 거는 어느 세계적으로도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중반 됐는데 학교 다닐 때도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 이런 거 우리가 식민지 말 안 하셔도 다 아실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대단하게 올려주셔도 부족할 정도로 이겼던 그 재판 그거를 무마시키면서 공탁을 건다는 것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죽이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살아계시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절대 반대 그리고 나라 정부에서 정말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다시 제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저희 아버지 의지로 말씀드리시네요. 절대 정부하고 타협이라는 건 있고 일본 정부한테 당연히 사죄받아야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춘식 할아버님 장남이시고요. 이창한 어르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 대법에서 판결한 그 권리를 국가는, 정부는 끝까지 보장하고 지켜주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간단히 뭐 시간이 지금 위에 면담이 약속돼 있어 올해는 아니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혹시 한두 개 정도 하실 분 있으셔요? 이따 내려와서 뭐 브리핑을 할 건데요. 네, 어디신지 소속 발표했어요. 네. 얘기를 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얘기하실 건지. 어떤 부분을 얘기할 거냐고요? 예, 그거는 뭐 일단은 여기 이제 오늘 기자회견 취지가 저희가 이제 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3월 달이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3자 변제 거부한다는 뜻을 보냈습니다. 찾아가서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제3자 변제 발표할 때만 해도 공탁 이야기를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공탁을 했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없이 그날 당일날 전화 와서 공탁하겠다 연락을 했었고 아마 정창희 어르신 같은 경우는 부재중 전화만 통화했었다고 아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권리를 빼앗겠다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수리가 됐고 그런데 계속 정부에서는 이 지원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이 일이 제기를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대법원 판결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판결대로 이행하겠으니 강제동원 지원재단 쪽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의 그 채권이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항의 뜻이 그걸 이사장님께 직접 만나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뭐
사실 저희가 기자회견을 어디에서 할지 좀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행정부처에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실제로 공탁을 하는 주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하나의 손과 발처럼 움직이고 있고, 머리는 외교부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좀 판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공탁에 행위지 않는 지원재단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다. 라는 것들을 지원재단의 이사장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재발 방지 요구. 지금 이 공탁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라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주시면 외교부에서 제대로 연락도 없이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는지 좀 어찌되게 예. 외교부에서 연락 받으시는 거 그때 몇 시쯤에 월요일날 몇 시쯤 연락 받으셨어요? 공탁을 할 것이라고 연락이 오셨길래 후에 그건 외교부에서 하실 일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왔죠? 그 외교부에서 어떻게 설명해 줬는지가 막 궁금할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설명 자세히 한 건 없고 주소지 물어보고 아버님 주소지 물어보고 광주냐? 그쪽하고 물어보고 공탁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된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누가 연락이 왔을까요, 외교부에서? 외교부 그 과장님이더라고요. 남자분. 예. 예. 그 저한테는 그렇게도 얘기해 줬잖아요. 돈 법원에 맡겨놓을 테니 찾아가라.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공탁을 법원에다가 공탁할 거라고.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아태우기 하면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죠. 혹시 정창희 선생님 그 자녀분들 중에는 연락 받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다 개별 채권자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개별 채권을 갖고 있는 유족들이 혹시 전화 받으신 저한테는 전화가 오면 모르지만 제가 잘 안 받아요. 일을 하니까 안 받고 저기 보낸다게 대포 농무이 그다음에 연락 받은 거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없어요. 따님 한 말씀. 공탁을 한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그 절차는 없었어요. 그리고 연락도 없고 단지 저희 이제 그 제일 큰 오빠한테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고 또 외교부에서 그 정부에 일을 하신 분들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요 단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서면으로 금요일 날인가요 우체부에서 송달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오고 일을 좀 보다가 오니까 그게 와 있었다 해서 이제 반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체국에 가 있어가지고 못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공탁을 하려면 TV에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어쨌든 간에 오셔가지고 박진 장관 그분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한테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사죄를 받아가 오겠다, 노력하겠다. 또 물도 반컵 TV에 나왔잖아요. 근데 반컵 채웠으니까 온컵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 과연 노력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자, 공탁을 한다기도 연락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수가 거달기식으로 잠깐 사이에 우닥닥닥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려는 거는요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아파하시는 돌아가신 분들이나 현재 살아계시는 생존자분들한테도 이거는 너무 막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요일날 등기 우편 내용은 저도 이제 전화로 이제 확인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요일날 문에 뭐가 붙어 있다고 해요. 우체국에서 외교부에서 등기가 왔는데 이제 수령하지 않았으니까 우체국에 맡겨 있다. 그거를 확인한 게 금요일이시고 이제 다시 우체국에 가서 어떤 등기가 왔는지 확인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추정 폰대는 이제 뭐 내용 증명의 형식으로 이제 부탁을 했다라는 정도의 형태일 거라고 이제 추정하시는데 이미 그 수식어르신에 대한 부탁은 월요일날 시도가 됐었죠. 지난주 월요일날 광주지방법원에. 근데 이제 불수리가 아니라 아예 반려가 됐기 때문에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뭐 추정하건대는 저희가 계속 이제 사전 통지가 너무 없었다, 알지도 못하고 부탁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금요일쯤에 좀 뒤늦게 채권자들에게 통지, 내용 증명의 방식이든 등기의 방식이 보냈던 게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다, 선우가 바뀌었다. TV에서 이 수가 나온 다음에 보내서 뭐하냐 이런 식의 얘기하시죠. 이 정도 하고 저희가 그 이사장 면담하고 난 이후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심규선 이사장과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한 뭐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방문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공탁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라는 뜻을 명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하객도 전달을 했고 또 이사장님도 그 취지 잘 알고 계시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다. 여러분들의 뜻을 잘 들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잘 들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의 뜻을 잘 들었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예. 그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춘식 어르신 큰 아드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이 공탁을 왜 하는 거냐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춘식 어르신 아드님은 공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지 지금의 한국의 공공기관이 왜 우리 아버지의 판결과 채권에 공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얼굴을 뵙고 도대체 이 공탁을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듣는 자리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공탁을 왜 하는지 설명을 들어야 나도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어디에서도 이 공탁을 왜 하는지 듣지 못했다. 설명해달라라고 재차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탁을 왜 하는지를 채권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왔는 이 자리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자제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공탁을 더 할지 말지 아니면 공탁을 멈출지에 대해서 저는 답변이 쉽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공탁에 대해서 당사자가 와서 공탁을 왜 했는지 묻는데 공탁을 왜 했는지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입니다. 왜 했냐고. 내 채권을 왜 없애려고 그랬냐고. 내 아버지 판결을 왜 없애려고 하냐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정부가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든 채권과 판결을 신속히 없애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차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대면했던 모습도 그렇게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좀 어떤 거 느끼셨는지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드렸습니다. 은행 일치의 최대한 은행 일치가 자기의 거울이다. 최대한 노력해달라. 자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죠. 정부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주시고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말씀이 거의 없고 묻는다라는 말씀은 사실상
네, 그렇죠. 잘 안 들린대. 아, 신규선 이사장님은 사실상 하신 말씀이 없고 듣는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했냐?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찬 어르신께서 공사 왜 하셨는지 취지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항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의사를 전달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는 듣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어쨌든 계속 피해자분들 찾아뵙고 설득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 추후 뭐 연락드린다라거나 연락이 가끔 오지요. 근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추후에 뭐 연락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그냥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죠. 근데 뭐 저희들이 솔직히 생각하는데 아까 정동원 어르신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 외교부에서 설득과 설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피해자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압력으로 느낍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미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전화하고 이런 것도 엄청난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죠. 한참 어떤 뭐 공약 남발하면 됩니까? 혹시 없으시면 어르신 뭐 하실 말씀 없으실래요? 정정원 어르신? 일단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거, 일본한테 원하고자 했던 거를 그걸 갖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자녀들한테 그걸 묻습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 결정권을 줘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4사람만 남았다면서요. 4사람만 남았는데 지금 4사람은 지금 오케이 안 하고 있어요. 절대 반대요. 그게 내 자신이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본하고 싸워왔는데 그걸 어이없게 자식들이 다 없애버린다. 오케이 하고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진짜 저승에서 통곡하십니다. 그런 도리적인 입장에서도 자녀들은 절대 이걸 오케이 하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아버지 뜻을 그대로 따라가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네, 이사님. 네. 또 질문 네. 근데 아까 이사장이 그럼 그 외에 더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었다는 설명이요? 말씀이세요? 네. 이사장에서 뭐 할 말이 있는 건가요? 재단 측에서 뭐 예. 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예, 예.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공탁 그만하시라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잘 들었다. 이게 끝인 예, 거예요? 예. 답변을 뭐 할 수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잘 들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로. 여러분이 어느 언론에 가서도 나한테 반대의 의사 표시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된다. 하지만 나는 잘 들었다 외에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 정도의 아주 그 훈련된 언론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사실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권 교수도 오시고 좀 이사장님 의견이나 뭐 내용을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하는 멤버이긴 하다. 내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예, 오늘은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 잘 들었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하지 않겠다.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네. 뭐 이 정도-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요. 네. 뭐 왔다 갔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사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질문, 이 공탁을 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공탁을 계속 시도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폭우 때문에. 예, 예. 네. 아, 그거는 저희가 대리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 그 이권 이사장님 쪽으로 연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신 질문은 그런 내용이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게 있었는지도 하고 그런 답변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장의 오늘 답변을 듣고 어떤 답변을 드셨는지 감정. 좀 답답합니다. 얼른 딱 봤을 때도 진짜 답답하다. 그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뭐 어느 회사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가 답답해요. 어쨌든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저희 수는 15명에서 11명 하시고 4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버님의 그 의지를 확고하게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자분들도 최대한대로 속에 있는 아주 구조물 다 뱉을 수 있는 그런 기사 한번 써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끝까지 저희는 아버지 의지대로 그 공탁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피해자 지원재단이니까 피해자들 뜻을 따라서 권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예,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